뭐 요즘 여러분들은 번역할 때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문 자체가 깔끔하지 않으면 번역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챗GPT 안에서 아주 훌륭한 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눌하게 쓴 문장조차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번역을 해준다는 거.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다음 예측해가지고 그 단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역을 너무너무 잘 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 기능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월 26일 월요일 오후 9시 제102회 호몽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이 제목을 붙였나요?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제가 칼럼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잡아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호몽캠프도 회차만 바꾸면서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 그다음 부제는 좀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인공지능이 손에 잡히느냐? 오늘도 그 기업 강의 담당자들하고 몇몇 이러는데 좀 대체로 인공지능들이 어렵대 생각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쉽게 하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기업 강의하듯이 강사 소개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다룰 생성형 인공지능 툴은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큐, 에스크업, 리턴 이런 순서대로 좀 오늘은 진짜 생성형 인공지능 툴만 딱 할 겁니다. 일찍 끝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제 프로필을 이렇게 요새 강의한다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리틀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요거 상당히 저는 디자인적으로 보기가 좋더라고요. 빅마님도 요쪽으로 넘어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나는 깔끔해가지고 내 주위에도,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리틀리가 좀 낫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해주는데, 뭐 개인적인 어떤 시각차가 있을 테니까, 뭐 각자 링크 달고, 각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호연지제 AI 머신비전 전문회사인데 여기에 머신비전 전문회사 AI를 하나 붙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AI를 머신비전에서 한 게 벌써 10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현업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챗GPT 무슨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작년 1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강의를 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인공지능 관련되는 그 부분을 좀 한 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챗GPT를 만나가 본격적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됐어요. 리틀리 쓰다가 마이링크 쓰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개인 차이겠죠. 예. 아무튼 저는 리틀리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요거는 뭐 대부분 아는 사항일 테니까. 그래서 요즘엔 챗GPT 시대 생산성을 300% 높여주는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어그로를 끄는 듯한 제목으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사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실제 제가 머신비전이라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공장에서 분량을 잡는 그런 일인데, 위에가 우리 그 부탄가스 캔 만드는 회사였고요. 밑에는 자동차 부품인데 윈도우 쪽에 들어가는 부품에 그러는데, 밑에 이렇게 스칼렛 로봇까지 보이죠. 로봇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동화된 이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이 Locate, Analysis, Classify, Read 하는데, 이게 딥러닝 툴이거든요. 이렇게 얼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학습을 시켜가지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저는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왔고,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 저희들 쪽에 현업에서 일하는 거 한 7, 80%는 다 인공지능을 해야지 실제 납품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용호, 호몽이 인공지능 이야기할 때 뭐 근거 없이 전문 지식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저를 알리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사진입니다. 현업에서도 이렇게 인공지능을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성형 인공지능은 좀 다른 차원이죠. 유효님 어서 오세요. 오늘 생성형 툴들을 비교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 장까지 계시면은 비교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기대해 주시고 제가 한눈에 딱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금 102회니까 100회 호몽캠프 했고, 3, 4, 5, 6 TV에 패널로 나가서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제 본업 외에도 이런 활동을 하고 살고 있고요. 한국 강사 에이전시의 대표 강사로 이렇게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책 낸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책 마지막 장에 인공지능을 이미 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도 책 쓰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제 다음 미드업이 아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미드업이 될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가는 그래서 지난주에 칼럼은 오픈 AI 소라라고 뭐 또 난리가 났었죠. 뭐 AI 비디오 그거 관련되는 칼럼도 쓰고 항상 좀 시의성이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 칼럼을 써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생성형 인공지능 툴죠. 제일 먼저 이게 나오더라고. 데이터 AMS에서 만든 자료인데 우리가 모바일 폰이 사용자가 1억 명이 도달할 때까지 16년이 걸렸다고 하래요. 이 모바일 폰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인터넷이 90년도에 나와가지고 1억 명 사용자가 될 때까지 7년이 걸렸고 페이스북이 4.5년이 걸렸답니다. 페이스북보다 틱톡이 훨씬 더 빨랐죠. 지금 여기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아마 MS가 만드는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틱톡은 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틱톡이 3년인가 이렇게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틀리면 틀렸다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예. 대만에서 온 앨리스님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쨌든 생산성을 한 300% 정도 높여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어그로 끌어가지고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 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30일 날 오픈된 챗GPT는 3개월 만에 1억 명이 도달했죠. 그래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있고 작년 한 해는 완전히 뭐 챗GPT를 선두로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 해의 이슈를 다 덮었죠. 그리고 실제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든 안 쓰든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한 해를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올해도 여지 없습니다. 뭐 그냥 모르는 보다는 여전히 모르지만은 실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업무에 이것을 활용해가 쓰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앨리스님만 이야기하고 데레사님, 무지개님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무지개님 반갑습니다. 예. 다음 자로 넘길게요. 이게 챗GPT의 메인 화면이죠. 근데 지금 중앙에 약간 왼쪽으로 해가지고 파일 클립 모양으로 생긴 요 로고가 있고 위에 GPT-4가 있으면 이건 유료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챗GPT-4 자리에 챗GPT 3.5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클립이 없습니다. 이 클립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멀티모달 기능이 된다는 거죠. 멀티모달이 또 뭔지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멀티모달은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팅, 요즘 샌드 메시지 이쪽에 난에 글을 치는, 글을 입력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 말고 파일을 첨부한다든지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 도출에 조금 더 접근을 시키는 게 멀티모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클립이 그런 것을 첨부할 수 있는 아니고 휴대폰에서는 사진, 뭐 문서 이렇게 폴더 모양으로 따로 나와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렇고 제가 나중에 오늘은 아닌데 저는 이게 지금 PC 버전 캡처를 한 거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에 보통 약간 화살촉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저는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토크 투 미아 해놓고 위에 한 칸이 더 있어요. 한마디로 PC에서도 저는 음성으로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거 자꾸 저는 습관화 시키는 것을 하는데 물론 말로 하는 것보다는 타이핑이 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꾸 그러니까 글을 만들어낼 때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더 그렇고요. 네. 응수재님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 툴 6종을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챗GPT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챗GPT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 내용은요,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 툴에서 니들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걔들이 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챗GPT는 지 스스로가 이런 기능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텍스트 생성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서 작성도 가능하고 이메일도 작성해주고 글쓰기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번역도 해준다고 이렇게 해놨고요. 뭐 요즘 여러분들은 번역할 때 뭐 파파고니 구글 번역기 이렇게 쓰시겠지만은요, 원문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언어로서 어떤 한글을 영어로 뭘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 번역기를 돌려버리면은 챗GPT 안에서 아주 훌륭한 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눌하게 쓴 문장조차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번역을 해준다는 거. 뭐 한글을 한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재주가 있고요. 그게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 그러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방에 들어가신다. 우리가 늘상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문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속에서도 이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다음 예측해가지고 그 단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문 자체가 깔끔하지 않으면 번역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원문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말을 다듬어서 번역을 너무너무 잘 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 기능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일반인들이 사실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이 코드 실행에 관심이 없겠지만은 제일 잘하는 게 코드 실행이죠. 그래서 요즘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워낙 코딩을 잘하니까 노코딩 비즈니스라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어요. 코딩을 안 하고 그냥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DB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블로그도 만들고 이런 걸 노코딩이라는데, 그것을 업무적으로 지원하지는 회사까지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여라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만 좀 잘 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물론 거기에 관계된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웹플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만 익히면 되는데, 적어도 코딩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노코딩 비즈니스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본다?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답을 해줍니다. 난 노코딩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노코딩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답을 다 해주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생성형 인공지능은 제가 가끔 이렇게 인용하는데 비서를 한 100명쯤 옆에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엄수진님도 어서 오시고요. 행복해님, 브릭스님 어서 오십시오. 아까 사자수지님은 와 대단하시더라고. 67명 찍는 거 보고 나왔습니다. 역시 대단한 사자수지님. 이 브랜드 내에서 최고의 인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있는데, 텍스트나 코드 생성은 3.5에서도 되는데 이미지 생성은 챗GPT에서는 유료 버전인 4.0에서 가능하죠. 73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너무 부러워요. I envy you. 그래서 이 이미지 생성인데 이것도 한 달 이렇게 제가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다 보면은 미드저니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요즘은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미 호모 캠프 안에서 그림 그리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 외에도 미드저니에 있는 어떤 그런 툴 기법이라든지 네오나르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자꾸 시도해 보면은 얼쑤 비슷하게 해 주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참조를 하시고, 안타깝게 이것은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데 다음 이야기 하다 보면 무료로 또 이미지 만들어 놓은 것이 2개가 더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정보 검색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수시로 강의 때문에 3.5하고 4.5를 자꾸 비교해 보는데 3.5에서는 아직도 브라우징 해가지고 해주는 것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4.0 그 유료 버전에서는 항상 프롬프트에서요, 뭐뭐를 알려줘 하기 전에 중간에 검색해서라는 말을 딱 넣으면은 작은 다운표를 해가지고 소스를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최신 뉴스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알려줘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검색해서 알려줄 때가 많은데, 확실하게 내가
할루시네이션, 뻔뻔한 거짓말이 아닌 제대로 된 있는 정보, 소스를 받고자 원한다면 항상 검색해서 뭐 브라우징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뭐 검색해서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자만 딱 추가하면은 훨씬 더 잘 알려준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파일 열람에 분석하는데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된 파일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보통 요약하는 기능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어떤 책 한 권을 올려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또 검색해서 뭘 알려달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도 디플 같은 것은 뭐 용어 사전을 입력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것처럼 어떤 문서를 해놓으면은 정확하게 법률 사전을 하나 업로드 시켜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봐달라 이러면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근데 사실상 사전 한계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근데 뭐 책 한 권 업로드 시키는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요것을 그렇게 매번 올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다음 주는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을 할 건데 생성형 인공지능기 초보에서 중수로 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의 길은 적어도 챗GPT 안에서는요, GPT 스토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프로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내가 먼저 잘 쓰고요. 금방처럼 내 스스로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정보를 지속적으로 거기서 자주 써야 될 때는 My GPTs라고 해. 내 GPTs를 만들어서 쓰면은 매번 반복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도 나중에 제 미드업을 통해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뭐 생성형 인공지능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개 가지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네. 그래서 예시 프롬프트, 요것도, 프롬프트 할 때, 지금 제가 이 오늘 강의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형식입니다.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예시 프롬프트를 적어줘.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제미나이든 코파일럿은 뭐 하는지를 모르겠거든. 예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텍스트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코드 실행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대로 이렇게가 응용해서 수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혼자서 많이 고민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무조건 예시 프롬프트까지도 알려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여기 아까 실시간 정보,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3건을 요약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요거 할 때 중간에 한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3건을 검색해, 요약해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예. 밑에 아까 업로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제공된 데이터 파일의 평균 판매량을 계산해 주세요. 이 데이터 파일 주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응용을 해보십시오. 오늘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유님은 또 부캐까지 보내주셨네. 자, 이제는 구글 제미나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구글 바드가 한 달 정도 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미나이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구체적으로는 제미나이 울트라, 제미나이 프로, 제미나이 미니가 있던데, 미니는 여러분들 아직 뭐 맛볼 기회가 없었을 거고, 아마 내가 볼 때는 픽셀폰이라든지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게 탑재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SLM 쪽으로 아마 확대될 건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붙인다고 하진 않았고, 제미나이 프로가 기존의 바드를 대체했습니다. 그럼 바드하고 제미나이 프로는 어떻게 다르냐? 훨씬 더, 경우의 수를 높여가지고, 정보의 전달력을 높여줬고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여줬죠. 그 다음에 이 설정창을 누르면은 제가 그것까지는 쉽지 않았는데 구글 지도, 항공권 예약, 호텔 이런 확장 프로그램까지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미나이를 이용하면은 지금 이 제미나이도 옆에 보십시오. 어떤 질문에 대답, 정보 제공, 창의적인 작업, 번역, 코드 생성 유사하죠. 챗GPT하고. 예제도 뭐 이런 식으로 예제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죠. 구글 제미나이는 여러분 메모 좀 해주십시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구글 제미나이가 끝납니다. 어느
어느 정도까지 하면 챗GPT나 코파일럿에서는 그냥 텍스트로만 여행 계획을 제주도 3박 4일 여행 계획 짜줘 이러면 짜주는데 얘는 항공권 예약, 호텔 예약 어떻게 해야 될지 링크까지 다 주고 각 그러니까 그 기간 중간 스케줄에 대해서 유명 뭐 명소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전부 다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그 맛집 정보 링크까지 다 줍니다. 정말 끝내주지 않나요? 실제 한번 재미나에 이거 무료니까 가서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게 재미나이를 써야 될 유일한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그림도 안 그려주거든요. 그림 그려준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제가 볼 때 재미나이는 써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검색에 어떤 이것도 뭐 구글 검색기 통해서 나오니까 꽤나 간단한데 챗 GPT보다 뭐 장하게 길게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여행지 정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텔 예약 뭐 항공권 예약 이런 것들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구글 쓰시면 돼요. 물론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또 내부 큐가 앞설 거니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렇게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쓰실 때 어느 한쪽만 편식해서 쓰지 말고 이제는 각 장점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자, 코파일럿은 또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코파일럿은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넉 장씩이나. 예전에 처음에 챗GPT도 그림 넉 장 그려줬는데 지금 한 장씩밖에 안 그려주거든요. 근데 얘가 어제도 그랬던지 가끔가다 실수라고 여겨져요. 매번 그려주지 않으니까 2장씩도 그려줄 때가 있어요. 서버가 가끔 여유가 있을 때 그려주나 봐요. 근데 코파일럿은 여지없이 4장씩을 그려주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도 이것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파일럿이 부조용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빙을 통해서 이 코파일럿을 쓰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곧 이것도 코파일럿한 용어로 빙 혼자 그냥 생각인데 이 빙의 이제 검색 엔진 이름이니까 요 코파일럿으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는 기능들은 역시 뭐 날씨 정보 제공, 학문적인 주제에 대한 답변 대부분 비슷해요. 이런 기능인데 그림을 그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림 그려주는 Q로 넘어가 버리네. 예.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빙을 통해서 사실은 소스를 줬는데 글이 너무 짧아요. 뭘 길게 이야기하려면 얘는 되게 힘듭니다. 챗GPT보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만 좀 한정해서 쓰시고 무료 버전에서도 좀 긴 글을 원할 때는 코파일럿, 이제 챗GPT라든지, 오히려 지금 조금 이따 뒤에 나올 리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일관적 있게 자료를 만드는데 네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를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시 프롬프트를 달라고 했어요. 오늘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서울 날씨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모를 때는 이렇게 예시를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예시를. 그래서 얘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은 위에 기능을 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그 기법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이것을 많이 또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코파일럿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요즘 제 강의가 여기에 좀 많이 접목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냥 코파일럿 생성형 인공지능 그 자체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대기업도 아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한글 버전이 제대로 한국에서는 안 돼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구글링도 해보고 했는데 한국에서 한글 버전 M365를 쓴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한 명 딱 만났어요. 한 명. 오빠도 엑셀이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글 하는데 그것도 완벽치 않더라고요. 1개월 전에 그랬었는데 원래 대기업에서 작년 10월 달부터 M365를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 주위에 보이진 않는데 요게 상반기께 한글 버전이 되는 M365가 나올 건데
제가 어떤 강의를 주로 하냐면은 M36을 위해서 생산성을 300% 올리는 그런 강의를 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강의를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관련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업무에 도움이 엄청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날씨 정보 알려주는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업무를 보면서 이게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올리고 자동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메일을 하나 쓸 때도 거기 이제 아웃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쓰는데, 옛날에는 뭐 답장을 먼저 쓴다고 할 때 왔어요. 근데 그 답장을 먼저 해가지고 할 때 한 줄만 딱 써버리면은 답장이 막 수십 줄이 있는 답장이 완성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말을 하든 타이핑을 하든 그 긴 내용을 쓰던 게 한 줄만 적으면은 완성이 되고 몇 장을 수정하면 끝나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아무리 소극적으로, 저희 그것도 관련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다음에 차례차례 내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리 못해도 30%에서 40% 정도 업무 생산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한 300%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엑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MS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아웃룩에서 그렇게 답장을 하거나 편지를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M36에서 가장 이렇게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게 그 팀즈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채팅도 가능하고 사내 이제 채팅이 가능한 거죠. 우리 카톡 쓰는 것처럼. 그 다음에 회의를 할 때 마치 줌에서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 회의를 하고 나면은 모든 회의 기록이 다 영상으로 저장되고 그 회의 내용이 스크립트가, 유튜브도 보면은 여러분 스크립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텍스트로 다 전환이 돼가지고 그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또 채팅창에서 우리 카톡에서도 사진 파일뿐만 아니라 문서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회의 끝나고 뭐 해외 출장 계획을 잡는다든지 할 때도 출장 포민서를 잡는 것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뭐 몇 줄만 써주면 출장 포민서가 완성이 돼버려. 거기서 출장 포민서는 거에 스크립트 잡아가 요약을 해가지고, 포민서 쓸 때는 MS 워드로 와서 작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넘어와서 발표 자료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엑셀에 아주 거친 로그 데이터 가져와서 정렬이라든지 수식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어마어마하죠. 저도 사실은 여러분 엑셀 쓰시다가 보면은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엑셀이 최신 버전 엑셀을 있는 기능들을 다 쓰신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내가 보통 물어보면 저 10년 전 기능도 못 써요, 이런 식으로. 당연하죠.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 코파일럿한테 물어가지고 나는 이런 것을 그래프를 만들고 싶어, 이런 수식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로만 치면은 걔가 수식 계산 자동으로 지가 찾아가서 해주고, 또 뭐 일부러 외우라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 수식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까지도 다 결과를 보여줘요. 그렇게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에 한정되지 않고 M36을 쓰다 보면은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 전체가 있으면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그 회사가 공유하고 있는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일을 가져와서 검색해서 자료도 만들어주고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파일 찾고 이렇게 할 것 없고, 적어도 공유 파일을 공유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쓸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한술 더 뜨면은 이제 좀 더 큰 기업에 해당되겠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로펌이 M36으로 코파일럿을 쓴다. 근데 로펌의 그 자체 데이터베이스도 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유료로 또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라고. 그런 회사에서 계약되어 있다면은 거기하고 인터페이스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도 가져와서 내가 소장을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는 일일이 책자로 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절, 아니면 또 회사의 내에서만 있던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있던 것이, 이제는 전문적인 정보를
그냥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내가 문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로펌만이 아니라 뭐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사실 동생 친구가 그 의료 분야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한 병원에만 쓰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유료로 팔아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에 다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 코파일을 쓰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사내 데이터 혹은 계약된 내가 지금 계약된이라 그럽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그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를 가져와서 내가 문서에다 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거나 안 쓰거나 이런 세상이 왔다. 그럼 나는 내가 유사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업무 비즈니스 할 때 그런 걸 못한다면 그만큼 경쟁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뭐 자료를 하나 한다든지 입찰 나갔는지 할 때 남들은 날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집신 싣고 걸어다닌다면 그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긴장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양마마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 툴 6점을 비교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MS 코파일럿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챗GPT, 구글 제미나이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구글은 구글대로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지만 저는 또 기본적으로 M365를 쓰고 있기 때문에 M365 기반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정말 그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아직은 제가 실무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필요하고 이제는 뭐 직원한테 안 시켜도 나이든 관리자도 이런 것들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사실은 제 친구들 이미 40대 중반에 막 이렇게 관리자, 40대 초반부터 관리자 돼가지고 실무적으로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안 만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문서 하나 만들려 해도 쩔쩔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또 사촌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는 잘 쓰지만은 알딸딸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런 실무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은퇴를 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직원한테 맡기는 일도 있지만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게 가장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챗GPT가 아니고 이 생성 인공지능 뭐 오피스 쓴다면은 이 코파일럿이라는 거죠. 기억을 해두십시오.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또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2번 미드업이라서 조금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될 거고 개인적으로 뭐 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상의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앞에 챗GPT, 구글 제미나이, 코파일럿 이렇게 하는데 한국 거 뭐 없냐? 네이버에서 만든 Q가 있습니다. CUE. 뭐 저 콜론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검색을 제가 했는데 정식 명칭은 QE 콜론입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네이버 아이디로 신청을 해야 돼요. 대기자 명단에 먼저 올려야 됩니다. 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요즘은 뭐 하루 만에도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것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역시 똑같아요. 문서 요약도 되고 자동 번역도 되고요. 팝하고 연결됐으니까 자동 연결되겠죠. 팝하고로 연결돼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엔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글 써줘, 뭐 소설 써줘, 시 써줘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써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 작성 이거 다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검색도 여기서 해주는데 저는 5번의 검색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Q는 로또 당첨번호 조회 방법 알려줘. 이것도 이것이지만은 요거 마지막 서울 맛집 추천해줘. 이런 것처럼 국내에 관련되는 국내 여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것을 대고 물어보면은 상대적으로 실망하지 않은 그런 결과치를 줄 겁니다. 왜? 사실은 네이버가 제일 강조하는 게 블로그거든요. 그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다른 정보도 가져오지만은 이것을 찾아주기 때문에 조금 퀄리티 있고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을 많이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뭐 물건 리뷰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봤다든지 하면은 쇼핑으로 바로 또 연결도 시켜주기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기에서는 꽤나 좋습니다. 그리고 글도 꽤나 뭐 이렇게 퀄리티 있게 잘 써줍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면요.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데 네이버 Q도 내가 그것을 잘 훈련시키면은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관련되는 정보에 있어서는 네이버 Q를 쓰시라. 여기서는 다만 안타깝게 그림을 안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조해서 아시고요. 그럼 그림 그려주는 국내 툴은 뭐 없어? 있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테지만은 요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카카오톡에서 깔아서 쓸 수 있는 아수급입니다. 에스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주로 아수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딱 뭐 할 수 있는데 물어보니까 고양이 그려줘, 드로워 캣 같이 이렇게 요청하면 그림을 그려준다 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을 하는데 그림의 퀄리티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어떤 그림이 달랑 필요한데 나무 파일을 이미지를 가져와서 저작권에 입에되는 거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그림 그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림을 항상 이렇게 이게 9대 16도 아니고 4대 3보다는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그림만 요 사이즈로 그려줍니다. 1대 1도 안 되고 16대 9도 안 되고 참조를 하시고 사람을 좀 그리라고 하면 이것도 제가 보통 이렇게 되면은 챗GPT라든지 코팔렛에다 그리면은 약간 실사형 그림을 그려주는데 얘는 일러스트형 그림을 좀 그려주는 그런 특질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저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그렇지만은 프롬프팅을 잘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림도 잘 그려주고요. 뭐 이게 뭐 그림만 그려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최신 뉴스도 알려주고 정보도 알려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PC 버전이 아니고 카카오톡 PC 버전에서도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대화도 짧고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에 비해서는 좀 간단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 세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쉽게 쓸 수 있으니까 휴대폰에서 에스크업을 자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벗어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요즘 검색을 할 때 거의 뭐 8, 90%는 챗GPT에서 합니다. 휴대폰 챗GPT에서요. TV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나오면은 어제도 뭐 세작 뭐 하는 그것을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길래 옆에서 보다가 갑자기 옛날에 그 궁녀들의 그 상궁 뭐 나인이는 그런 진급 체제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구글에서 물어보면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에 문장들 하나하나를 내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챗GPT는 어떻습니까? 물으면 물은 대로 그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제도 마찬가지 검색해서 알려줘 하니까 출처까지 해가지고 알려줘서 어제 어쨌든 상궁 뭐 제주 상궁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을 좀 보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자꾸 쓰는 습관화를 길러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아수급을 써가지고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자주 쓰는 습관화가 참 필요합니다. 습관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수급 이야기했습니다. S급 꼭 안 깔려 있으면 깔아서 쓰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ritten WRTN 이게 뭐 봐도 WRITTEN 거기서 나온 written이라는 걸 아시겠죠? written이 뭡니까? 글 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글쓰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생성의 인공지능이에요. 그럼 특히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 블로그 글쓰기라든지 네이버에 있는 숏폼이든 롱폼이든 거기에 스크립트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을 안 그려줍니다. 3.5 버전을 쓸 수도 있고 4.0 버전도 쓸 수도 있고 둘 다 무료입니다. 근데 4.0 GPT 4.0 터보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 작업할 때 예전에 이걸 좀 많이 썼는데 가끔가다 기능을 비교해 보려고 가서 쓰는 경우 외에는 요새는 리턴을 잘 안 쓰지만은 무료로 쓸 수 있고 꽤나 퀄리티 있는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으니까 글쓰기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리턴을 꼭 활용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은 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챗GPT, 구글 제미나이, 그 다음에 MS 코팔렛은 미국에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툴이고요. 네이버 큐, 카카오의 아수급, 그 다음 리턴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툴입니다. 이런 종합형 툴이 있는가 하면은 개별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뭐 그림 그리기 툴이라든지 음악 만드는 툴이라든지 이거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이 날 때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한 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 걸쳐서 이거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요 리턴도 네가 어떤 기능이 있는데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시 프롬프트 달라니까 이렇게 유사한 기능을 주죠.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6번을 말한 것 같은데 항상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부 다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예시를 제시해달라고 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수정해서 내가 프롬프팅을 하면은 가장 쉽게 프롬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2021년 9월까지 얘는 실시간 정보를 가져오지를 못해요. 검색 엔진까지 링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MS 코파일럿도 GPT 4.0 엔진을 쓰는데 걔는 실시간 정보 가져오거든. 처음부터 가져왔어요. 왜? 걔는 검색 엔진 빙이 있지 않습니까? MS에서는. 구글은 아예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근데 니트는 그거 가져와서 쓰려면 돈이 드니까 그냥 지금 챗GPT 3.5 버전에서 그러하듯이 2021년 9월 지금 챗GPT 4.0은 3.5만 하더라도 2021년 9월달 아니에요. 2022년 4월 정도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신 정보 아닌 것 같고 글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문색할 때는 다른 걸 쓰시고 글쓰기에 특화되어 있는 거니까 이쪽을 좀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다 설명드렸고요. 요게 아까 말한 그림 그리기 툴의 최상은 어디냐? 미드전입니다. 오늘 길게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물론 무료가 없습니다. 무료를 계속 그리고 싶은 사람은 네오나르도 AI 가서 그리시면 됩니다. 하루에 150 크레딧이 계속 충전되고 있으니까 저는 써보니까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오나르도 AI를 언제 또 제가 또 응용하느냐면은 챗GPT를 한 장 쓰다 보면요. 갑자기 한 2시간쯤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수급 가기에는 조금 싫고 그럴 때 제가 네오나르도 들어가서 그림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미드전이 네오나르도는 네오나르도 다빈치 할 때 그 네오나르도에다가 AI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가 어쨌든 최고의 툴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유료다.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이게 이제 미드저니에서 그린 그림이죠. 딱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어떤 그림을 보면은 미드저니 그림 스타일인 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 책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 하는 그 책 표지도 미드저니에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초창기였기 때문에 한 100장쯤 그래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건데 뭐 지금까지도 여러 군데서 제가 이게 제 캐릭터로 쓰고 있으니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제 캐릭터 위에 써진 것은 미드저니로 그림 그려가지고 미술전에 출품한 그런 작품인데 작가가 1등 당첨되고 나서 이거 사실은 AI로 그렸습니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화제가 되어 있던 스페이스 오브 오페라죠.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그걸 미드저니로 만들었다 해서 더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 사이에는 SD라고 줄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즈라는 게 정말 대단한 그림 그리기 툴이죠. 미드저니는 그 자체로 유료 버전이고 뭐 그 아래 있는 용어만 잘 알면 쓸 수 있지만 이 스테이블 디퓨저를 쓰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가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림의 퀄리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각종 그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모델이라는데 모델을 계속 추가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오픈소스 기반에서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윈도우즈가 MS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다르게 리눅스라는 게 있듯이 이것도 그림 그리기 툴에 오픈소스를 가지고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워낙 기능이 막강한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자유자재로 프로그램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쓰려고 하면은 GPU가 4000대 버전 정도 돼야 되는데 GPU 4000대가 뭐 싼 거는 70만 원대도 있지만은 뭐 150만 원대까지 가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사양을 제대로 굴러가게 램도 가꾸고 이렇게 맞추려면은
한 4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지 그래도 스테이블 디퓨저는 빵빵하게 좀 돌려본다 하는 게 그림 그리기 전문가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림 그리기 전문가도 아니고 이래서 어떻게 그리는가 실제적으로 한마디로 A100 모델 서버를 이렇게 클라우딩 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고 저도 이제 강의용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한번 써가지고 한번 써보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제대로 쓰려면은 공부 한 6개월 이상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포토샵 이쪽하고 같이 스테이블 디퓨저는 무기로 가지고 있으면은 뭐 완벽한 미사일이 장착된 거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디퓨저에서 결과인데 아까 미드저니하고 무슨 차이 있겠냐 이러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이게 다가 아니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생긴 게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미드저니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특히 뭐 이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들을 다르지 않습니까? 유사한 그림들을 계속 그려가지고 동화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할 때 미드저니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런 기능이 모델이 탁월하게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분은 따로 또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은데 오늘 뭐 이 정도까지만 안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거는 오늘 아니고 다음 거기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 자료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하다 보니까 놓쳤나 봅니다. 한마디로 6개 툴, 더더군다나 챗GPT는 유료 무료 해가지고 기능을 비교한 부분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가지고 가져가십시오. 근데 이렇게 기능이 되면 다 대화형 챗봇이죠. 한마디로 한 번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위에 있는 대화를 로봇이 기억을 하고 있고 내가 연속 질문을 뭐 그림 그리기를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든다. 뭐 다시 그려라 이러면은 그와 유사한 그림 중에서 내가 지적한 내용을 그려주기도 하고 갑자기 3D 프린터가 완료됐다고 알람이 울리네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도 웬만한 것들은 다 해주니까 전부 다 동그라미 다 쳐졌고 창의적 내용 생성 이런 것들은 위에서 아까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글쓰기 도움이 좋은 코드 실행, 번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통된 사항들이라고 6개 툴이 챗GPT도 유료도 무료든 다 된다고. 다만 이제 이미지 생성 쪽으로 넘어가서는 유료에서만 챗GPT는 유료에서만 안 되고 무료에서는 안 되고 제미나이에서도 안 됩니다. 코파일럿은 되죠. Q에서 안 되고 아수거버에서는 되고 리튼에서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미지 생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코파일럿하고 에스크업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정보 검색도 챗GPT에서는 유료는 되는데 무료는 안 되고 있다. 제미나이 되고 코파일럿 되고 QS 되고 근데 아수거 안 됩니다. 실시간 정보 검색 리튼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석해 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검색해서 알려줘 이러면은 리튼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데이터 21년 데이터를 가져와서 검색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열람 및 분석 이거는 내가 멀티모달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챗GPT 유료에서는 되는데 무료에서는 안 되고요. 제미나이에서도 안 됩니다. 근데 사진을 분석해 주는 것은 일부 돼요. 예. 그 다음에 코파일럿 여기서도 안 되고요. Q에서도 안 됩니다. 에스크업 안 됩니다. 리턴 안 됩니다. 그러면 챗GPT 유료에서만 제대로 된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PDF 파일을 올려서 뭔가 요약을 해달라든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뭘 데이터 분석을 해달라든지 할 때는 챗GPT가 어떻게 보면 6가지 중에서 유일한 통로일 수도 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걸 아시고. 대신 이제 코파일럿 M365 코파일럿 하면은 컴퓨터에 있는 문서들을 다 찾아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할 거니까 나중에 그 코파일럿 기능을 M36에 쓸 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참조를 하시고요. 이게 상당히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서 파일 생성 이것도 유료에서는 됩니다. 한마디로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챗GPT는요 파워포인트, 엑셀은 거의 다 잘 만들어줘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어떨 때는 만들어주고 어떨 때는 안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얘가 조금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잘 꼬시면은 만들어준다.
제가 이제 잘 꼬시면이란 말 이렇게 하는데, 챗봇이 칭찬하면 칭찬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협박하면 협박도 알아듣습니다. 협박을 할지 칭찬할지 여러분들에게서 판단하는데, 잘 구슬리고,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할 때 소통을 잘하라, 물어를 잘 줘라 이런 말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잘 구슬려가지고 애처럼 쓰면은 그냥 이렇게 프롬프팅 해가지고 딱딱한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답을 잘해준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너는 정말 대답을 잘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칭찬해 보십시오. 그럼 막 감사 인사도 하고 정말 대답을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문서 파일 생성, 아까 분석하고 생성하고는 다른데 엑셀, 파워포인트 이것은 되는데 제미나이는 엑셀은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세모를 쳐놨습니다. 나머지는 싸그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 유료를 쓰나 봐요. 그래서 장점은 챗GPT 유료는 다기능 종합 AI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가장 많다는 그런 부분이고, 챗GPT 무료는 텍스트 기반 정보 제공에서는 아주 속도가 빠르게 제공되니까 쓸만합니다. 무료에서도. 그 다음에 제미나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행 스케줄 작성에는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 파일도 생성해 준다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파일럿 장점은 무료 이미지 생성이 4장씩 그려준다는 게 장점이 있고, Q는 한국 정보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게 큰 장점이고, S캅 스마트폰에서 그림 그려주는 이 기능, 예, 쉽게 쓸 수 있다는 이게 참 큰 장점이고, 리트는 글쓰기 작업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게 큰 장점이겠죠. 단점, PPT 유료 같은 경우는 PPT 생성해라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안 만들어질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무료에서는 이미지나 파일 생성이 안 된다는 거.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도 이미지 생성 안 되고 PPT 파일 안 된다. 그 다음 파일 생성 미지원, 이미지 파일 생성 미지원 Q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고, 리턴도 최신 정보 제한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떤 게 써야 되는데, 근데 항상 말하자면 챗GPT만 무작정 쓰면 안 됩니다. 언제 제미나이가 우수한 기능이 여행 스케줄처럼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한 번씩은 저같이 자주는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얘들을 다 깔아놓고 즐겨찾게 넣어놓고 한 번씩은 두드려 봐가지고 네가 무슨 기능이 있는데부터 한번 물어보면은 변화된 기능들을 알고, 그 다음에 AI 타임즈라든지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되는 뉴스를 한 번씩 보시면서 그런 뉴스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엊그될 때마다 뉴스로 다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내가 조금 생산성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써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쓰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질문 사항 없으셨는지요? 제가 오늘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 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라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페르소나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결과를 잡아내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니까, 오히려 다음 시간이 훨씬 더 유용한 시간이 될 건데, 제가 3월 달에는 3월 4일 날 하고 18일 날 2번만 아마 미드업을 한다고 지금 스케줄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오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특이한 사항이 갑작스럽게 더 중요하고 알려드릴 게 있으면 그걸 하겠지만은, 지금 계획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생성형 인공지능 툴즈 6종을 비교하는,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런 미드업을 했습니다. 지금 57분인데 질문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미드업은 3월 4일 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